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물, 이 물만 잘 마셔도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박민선 선생님과 함께 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물 자주 마셔라, 몸에 아주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왜 물이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우선 영양소라던가 노폐물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물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땀이 나게 되면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들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환도 시켜주고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체온도 조절해주는 물인데 이 물은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고 보통 하루에 8잔 정도 마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느 잔으로 어느 때 먹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0cc 컵으로 한 8컵 정도 이제 권유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나쁘지 않고요. 네. 소화기가 나쁘지 않은 분들은 아무 때나 사실 수분을 섭취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서 물만 먹으면 그 다음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장기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식사 사이사이 조금 수분 섭취를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 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술 마실 때 이야기할 때도 꼭 나오는데 술을 마시면서 안주 좋은 거 먹어야 한다 이야기를 할 때 물이 최고의 안주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물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술이 빨리 몸속에서 제거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숙취가 빨리 깨게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도 근본적으로 술을 드시게 되면 장운동도 빨라지고 소변도 많이 나가면서 탈수되기 쉬운데 이제 순환기계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드시라고 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네. 그냥 다른 음료수 마시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앞에도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있는데 커피나 대체 음료들 마시면 안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또 물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감을 더 조정하죠. 그 밖에 이온 음료라던가 나머지 이제 과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음료들은 근본적으로 열량도 있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물 대신 먹을 음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물의 경우에는 다 좋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모두에게 좋은 건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물을 배출하는 데 장애가 있는 그런 질환, 신장 질환이 있거나 또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해서 자꾸 부종이 생기는 경우, 또 간이 나빠서 복수가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분 섭취를 절제하도록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먹어야 적절한지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될 수는 없듯이 이 물도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루 8잔의 물, 건강을 챙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요.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정수기 콩팥.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 콩팥 기능이 소실되면 투석 치료나 이식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초기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따라서 혈당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만일 경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물 또는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는데 만성 콩팥병을 비롯한 콩팥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오늘 101세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평소에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콩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가톨릭대 의대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말로 이제 신장을 흔히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긴 모양이
콩과 팥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몸속의 기관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인 것에 비해서 콩팥은 2개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는 일이 많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콩팥은 아주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몸에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콩팥은 우리가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만질 때 양쪽 옆구리에 이렇게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은 2개의 콩팥이 각각 50%씩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콩팥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콩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이러한 그 모양으로 돼 있고요. 네. 그 안을 들여다볼까요? 안을 들여다보면 이 조직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구체라는 조직입니다. 사구체. 네. 이 사구체가 한쪽 콩팥에 한 100만 개씩 있거든요. 혈관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축구공처럼 돼 있다. 그래서 사구체라 그러는데요. 이 사구체가 콩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이 생기면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사구체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사구체가 하게 되죠. 근데 콩팥은 그러한 사구체의 역할 이외에도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서요.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혈압을 유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D를 또 활성화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를 만들어내서 빈혈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예. 콩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콩팥이 노폐물만 걸어내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고 뼈 건강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만성 콩팥병이 되면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성골이양증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 예. 이게 결국은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지고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콩팥이 뼈 건강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콩팥이 2개가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식을 받거나 네. 반대로 또 이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정말 상관이 없는 건지요. 예. 실제로 이제 그 환자분 볼 때 특히 이식을 할 때 공여자분들이 콩팥 하나를 공여하면 앞으로 큰 일이 없습니까 하고 네네. 남아있는 콩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콩팥을 하나 떼게 되면 남아있는 콩팥이 커지게 됩니다. 아하. 즉 남아있는 콩팥이 떼어낸 콩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의학적인 용어로 보상성 신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남아있는 콩팥이 떼어낸 콩팥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커진다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하나의 콩팥이 충분히 보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간은 이렇게 절제를 하면 간 자체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콩팥은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에서 그 콩팥이 커지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한다고 그러는데 만성 콩팥병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드시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투석을 한다든지 신장 이식을 하게 된다는데 급성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회복이 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대개 급성 그 콩팥병은 만성 콩팥병하고는 달리 갑자기 콩팥은 나빠지지만 잘 치료하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성 콩팥병은 서서히 시작하지만 예.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투석이나 이식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콩팥 질환을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급성 콩팥 질환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건가요? 요즘 급성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요즘 CT 촬영을 많이 하는데 조영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이런 거에서 진통소염제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콩팥 기능이 이제 갑자기 나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예. 또는 이제 감염에 의해서도 잘 옵니다. 그 급성 신우신염이라는 그런 병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변줄을 따라서 세균이 침범해가지고 콩팥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개 이제 급성 신우신염은 초기에 진단하고 잘 치료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신우신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네. 제 아내도 사실은 신우신염이 걸렸어요. 제 친구들도 사실 그런 경험이 예.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여자들이 아마 예. 신체 조건이 남자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열이 나면서 몸살 걸린 것 좀 감기 몸살인가? 그런데 이제 소변을 보니까 농이 같이 나오니까 이게 신우신염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우신염이 걸리면 정상이 어떠한 정상이 오게 됩니까? 신우신염 처음 시작할 때는 감기처럼 시작합니다. 물론 요로 증세, 예를 들어 소변 볼 때 뭐 아프거나 소변 볼 때 색깔이 변하거나 그러면은 요로 감염을 쉽게 의심할 수 있지만 대개 그런 증세들은 잘 인지를 못 하시고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좀 몸살이 나오고 오한이 나고 그게 조금 진행하면은 이제 옆구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역, 구토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일단 열이 나면 이렇게 해열제를 먹게 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오한이 더 심하게 나고 네네. 이상하게 옆구리가 불편하다 이런 증세를 느끼면 이게 신우신염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급성 콩팥병은 치료를 받으면 바로 회복이 되나요? 네, 급성 콩팥병은 수액 조절 같은 거 잘 하면요. 예. 초기에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인 질환을 의심해 보는 거고요.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네네. 앞서서 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만성 콩팥병이 생기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 때문에 이런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환인데요. 네. 이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고혈압, 세 번째가 사구체 신염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당뇨병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만성 콩팥병의 한 50% 정도가 이 당뇨가 원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뇨가 있다 그래서 모두 만성 콩팥병 되는 것은 아니고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만성 콩팥병의 초기 단계의 진단은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지나게 되면 단백뇨 양이 점점 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거의 말게 되면 이제 소변량이 거의 끊어지고 폐부종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되게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는 기간이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콩팥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고혈압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고혈압이 콩팥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 혈관 덩어리 사구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혈압이 사구체를 직접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구체가 손상을 받아서 혈관이 이제 딱딱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사구체 경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구체 경화가 많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말기 신부전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콩팥은 또 혈압 조절하는데 중요한 호르몬들을 많이 내는데요. 네. 만성 콩팥병이 되면 그러한 기능들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과 혈압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죠. 예. 어르신들은 당뇨나 고혈압이 두 개 다 있는 분도 많고 또 네. 둘 중에 하나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조절을 잘하고 약을 잘 드셔서 조절을 하고
그래도 만성 콩팥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건지 만약에 조절이 잘 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갈 확률이 적은 건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혈압 조절과 당뇨 조절이 잘 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유병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혈압과 당뇨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과 혈압 조절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예.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은 콩팥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많은 분들이 예. 그 증세를 여쭤보는데요. 사실은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정상이 없는 거. 그래서 무서운데요. 예, 적어도 콩팥 기능이 한 70%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그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그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증세들 특히 이게 콩팥과 관련이 있나 네. 하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야뇨라 그러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소변을 볼 때 소변에서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소변 보면 다 거품 생깁니다. 그런데 건강한 소변은 일시적으로 잠깐 생겼다가 양도 적고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거품 자체가 양이 많고 그리고 다음 화장실에 또 갔는데도 그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거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세가 이제 부종이라는 건데요. 근데 아침 저녁 상관없이 계속 부어 있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게 네, 되면 네. 이 부종은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병적인 부종이구나.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가려움증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식사하길 때 구역, 구토나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세들은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증세입니다. 하나씩 그 증세들이 나타나면 한번 콩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이게 치료법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정말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왜냐하면 투석하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아마 그런 걱정이 앞서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만성 콩팥병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크게 만성 콩팥병은 치료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인 질환이 되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철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면 그 5개 단계로 나눈다 그랬는데요. 네.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납니다. 뼈가 약해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요독이 차서 증세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각각의 합병증을 잘 치료하는 그런 콩팥 특이 치료라 그럽니다. 네, 그런 네. 치료를 해서 이 원인 질환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만성 콩팥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어떤 질환이든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콩팥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콩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요즘 40, 50대의 콩팥 건강에 가장 큰 핫 이슈는 대사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비만을 갖고 있으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질 혈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이러한 질환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되면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신장에 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고 이제 비만 자체가 콩팥에 계속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은 앞으로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또 원인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0, 50대 이 중년이 되면 운동을 시작을 하고 네. 식이 조절을 잘해서 네. 이 체중 비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만성 콩팥병이 생겼을 때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인이나 칼륨이
만약에 잘 걸러지지 못하면 몸에 문제를 생기니까 이걸 조금 적게 드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이게 콩팥병이 없는 사람도 이 식품만큼은 좀 주의해서 드시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그 소변을 자주 보고 특히 예. 야뇨 증세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한두 잔 정도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막 물을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뭐 4리터, 5리터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콩팥이라는 것은 주어진 그 기능을 하는데 무리를 주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는데도 무리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수분 섭취는 조금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콩팥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있으면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어도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환자도 만성 콩팥병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통풍과 만성 콩팥병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씩 살펴볼까요? 통풍 환자도 만성 콩팥병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풍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주로 이제 만성 콩팥병 그러면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네네. 통풍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통풍이라 그러는데요. 이 요산은 관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콩팥에도 이게 쌓여가지고 돌을 만듭니다. 요로 결석이라 그러죠. 돌도 만들고 콩팥에 손상을 줘서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통풍 치료하는데 저희가 진통 소염제를 쓰거든요. 그게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과 만성 콩팥병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도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기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잘 생기는지요?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면역 질환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 사구체 신염도 이게 면역 질환인데요. 그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사구체 신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 약제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약제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개 고혈압, 비만 그리고 고지질 혈증 이런 걸 잘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만성 콩팥병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대개 40대 넘어가면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넘으신 중장년층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요검사를 해서 콩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당뇨병인 경우, 당뇨병은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이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진단받고 5년째 되는 해부터 그다음에 2형 당뇨인 경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죠. 그런 경우에는 처음 진단받는 그 시점부터 매년 요검사를 해서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 조절, 130에 80, 가능하면 혈압을 낮게 조절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네네.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한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하고 소변 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콩팥에서 단백뇨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 기억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만성 콩팥병은 이거는 막 불치의 병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만성 콩팥병은 절대 불치의 병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여러 환우들은 절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유지시켜 주길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콩팥을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조절해주고 또 뼈 건강까지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